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다시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조국, 왜 갑자기 장관직을 사퇴했을까요? 대통령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사퇴를 통보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까지 조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통령은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퇴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명된 지 66일, 그리고 취임한 지 35일 만에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퇴 과정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14일 오전만 해도 당사자인 조국마저 전혀 사퇴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전 조국 장관은 검찰 특수부 축소, 그리고 심야수사 금지, 이런 걸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때만 해도 조국이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사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쉽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법무부 출입기자들한테 2시 엠바고를 걸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국은 갑작스레 사퇴를 결심하게 된 걸까요? 그것도 대통령이 해임을 하는 방식도 아니고 불쑥 먼저 사퇴 카드를 꺼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부인 정경심의 검찰 소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날 오전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을 그 시간에 부인 정경심은 또다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조사의 핵심은 사라진 정경심의 노트북에 담긴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경심의 사라진 노트북, 검찰의 압수 제1목록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노트북에 정경심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그 노트북을 반드시 입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정경심이 끝내 숨기려고 했던 그 노트북, 이 노트북은 조국의 어머니 박정숙 씨의 집에다가 빼돌려 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 조국의 어머니도 압수수색을 당할까 우려해가지고 이걸 조국 어머니의 친구 집에 또 숨겨뒀다고 그럽니다. 이걸 검찰이 파악을 한 거죠. 이 노트북의 존재는 유시민이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미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시민이 굉장히 좋은 수사 정보를 준 셈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 존재 여부를 알게 해줬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결국 그 노트북이 검찰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조국 일가의 차명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비자금 구조까지 모두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정경심을 검찰로 불러내가지고 이 노트북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걸 조국이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조국이 이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장관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추론입니다. 사실 이 노트북이 공개되면 이 노트북이 담긴 내용들이 다 이제 까발려지게 되면 조국이 그동안에 셀프 청문회도 했고요. 인사청문회 그리고 수시로 발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15일 날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정감사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건 곧바로 고발 대상이 되고요. 바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조윤선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국정감사에서의 유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 갑작스런 사퇴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추론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2-3개의 날짜를 주고 사퇴 압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이걸 강력히 부인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물론 11월 교체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14일에 사퇴하고 연결짓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이 단독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25일경에 이낙연 총리가 조국 사퇴를 건의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문이 취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즉 이 조국에 대한 사퇴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경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조국의 경지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조국을 더 이상 방치하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은 총리의 이런 경질 건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내부적으로도 경질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도 경질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가 열리게 되면서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좌파 언론들이 당일 서초동에 모였던 인파가 200만 명이라고 부풀려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200만 명이 모일 정도라 그러면 조국을 사퇴시키기보다는 소위 200만 명의 지지자들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오히려 동력 삼아서 국정을 돌파해보자. 이 난국을 돌파해보자. 이런 쪽으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3, 4만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던 이날 집회를 200만 명이라고 이 좌파 언론들이 과대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은 사실상 조국 카드를 버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기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10월 3일과 9일에 어마어마한 광화문 집회를 불러와 가지고 이젠 대통령 하야라는 국면으로 몰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 뻥튀기 뉴스가 국정을 오히려 혼란으로 몰고 갔고요. 이것이 이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좌파 언론이 지금의 어려운 정국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4일에 조국 사퇴 카드에서 돌아봐야 될 내용 뭔지 아십니까? 조국의 장관진 사태가 청와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감이 오고 가고 있었다 그러면 사퇴 발표 3시간 전에 검찰개혁 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14일 오전만큼이라도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14일 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이 검찰개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조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청와대하고 장관직 사퇴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반증해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국의 거취 발표가 얼마나 경솔하고 또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국을 지명한 지 2달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1달 됐죠. 그런데 이 조국 자신 때문에 전국이 얼마나 혼돈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추락했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쇼를 얼마나 잘합니까? 다시 말해서 쇼를 잘하는 대통령이 조국 사퇴를 가지고 멋진 연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지명하고 임명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조국은 이걸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존재가 문재인 대통령 정도도 우습게 할 정도로 유세가 대단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끝이지 뭐 이런 걸 대통령하고 상의해야 되나. 그래서 대통령한테 통보만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개국 1등 공신이라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둘째는 조국이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배려나 예우, 그리고 전국을 풀어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무식해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사퇴 카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반발 카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은 자신의 일가를 압박해오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카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은 청와대에 윤석열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했을 것인데 청와대가 이걸 마지막까지 미적거리면서 해결을 미루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사퇴 카드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윤석열을 처리해 주지 않고 윤석열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미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14일에 검찰개혁 기자회견에 맞물려 가지고 청와대도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해임 카드를 내줬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망설이고 있어 가지고 대뜸 사퇴 카드를 내밀었다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청와대하고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내부자 조국으로 돌변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협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가 추론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버리기 아까운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카드이건 조국 사태로 생긴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국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거짓말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조국 카드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물러난다고 한 말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통령도 마치 조국이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공격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물러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관 사퇴의 순간까지도 두 사람 모두 거짓말과 궤변으로 조국 사퇴를 포장한 것입니다. 뻔뻔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은 국민들한테 전혀 감동도 주지 못했고요. 더불어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공분만 더 고조시켰을 뿐입니다. 특별히 조국의 퇴임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조국의 퇴임사를 들으면서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만든 대목이 바로 검찰 수사는 아내 정경심과 자녀의 문제고 조국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조국이 그랬습니다. 검찰의 가족 수사로 인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검찰 수사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유체 이탈입니다. 사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정점은 정경심이 아니고요. 조국 본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국민들한테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은 겁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검찰개혁의 추사인 것처럼 강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 다 아시죠?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조국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도 보조를 맞췄는데요.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명한 것도 잘못이고요. 이를 끝끝내 장관직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조국 블랙홀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대통령이 만용이 지금의 사태로 불러왔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겸허하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작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단 한마디 말로 조국 사태를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서 조국은 자신의 어록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한테 질책을 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조족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랬는데 이 조족조에 의한 조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이걸 그대로 변형하자면 이렇습니다. 조국 사태, 당연하고 예정된 일,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밀어붙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국이 없으면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대통령이 말했죠. 이 말을 수용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국 일가를 위한 것이고 더불어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해야죠. 여기에 대통령은 이번 조국 사태를 불러온 이유로 언론을 들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죠. 언론이 뭘 잘못했길래 감히 언론의 성찰을 요구합니까? 심지어 현 정권의 나팔수인 KBS나 한겨레신문마저도 조국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언론 타령입니까? 지금 성찰해야 될 대상은 언론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도대체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이 말했잖아요.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유튜브마저도 장악해가지고 보수파 목소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광고 수입을 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문의 TV 논평에도 조국, 문재인 탄핵, 윤석열 죽이기 뭐 이런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다 노란 딱지입니다. 우리 신문이 보도한 Y타임스 논평 250회부터 254회까지 5개가 모조리 이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전부 노란 딱지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린 논평이 3분의 1 정도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튜브에 논평이 올라가지고 서너 시간 될 때까지는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어가면 그때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이건 뭐냐면 AI를 통해서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노란 딱지를 붙였다는 증거입니다.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광고비 수입도 문제지만 유튜브가 관련 영상의 확산 자체를 막아버려가지고 조회수를 낮춰버린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언론 통제이고 탄압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우리 국민들이 아니죠. 우리 신문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악하려는 현명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뒤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사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반전을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더욱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국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한테 조국을 제물로 주면서 조국 구속선에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한하겠죠. 그래서 버닝썬 사건 같은 현 정권 실세들하고 연루된 사건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아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야 됩니다. 또한 집권여당 민주당이 꺼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심으로 인해 가지고 현 정권의 몰락을 막아볼 요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조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팥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벽에 막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전제 정치 또는 독재 정치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과 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조국의 장관직 사퇴는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 환하게 웃지 맙시다. 잠시 미소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죠. 조국의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2017년 3월 12일 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조국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 14일 날 조국이 그렇게 퇴장을 했습니다.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